최근에 20, 30대가 주식시장에 덤벼드는 네, 모습들 네. 이게 뭐 과연 뭐 스마트머니냐 아니면 뭐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 20, 30대들은 좀 과거랑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기회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확신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재테크 마인드로 좀 스마트하게 네. 많이 좀 생각들이 바뀌어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아, 공감합니다. 네. 사실 레이 달리오라고 이제 네. 가장 유명한 여기서 책도 저희 네, 원칙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받았어요. 하셨죠. 번역자가 와서. 봤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자체는 자기는 모르겠고 투자를 볼 때 그 투자 전략이나 투자 자산권 상품 그 타이밍에 대해서 그 투자 주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나 성급한 사람들인가가 그 성공을 되게 좌우할 것 같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일 후에 팔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려들면 그 지역이 잘 되기 되게 힘들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장치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100명이 있을 때 인내심 가장 없는 사람 주머니가 탈탈 털려서 인내심 가장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매매의 스타일 자체가 멀리 보고 깊게 보고 하는 사람과 되게 흥분해서 뛰어든 사람과의 전쟁이거든요. 네. 제 얘기인가요? 네, 제 얘기네요. 뜨끔하면 너다. 마침 그때 보셨어요. 흥분해서라고 네. 레이 달리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네. 비트코인이 제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거기 들어가 있는 99%의 투자자가 너무 흥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어서 1년, 2년 후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했던 얘기이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펀드 열풍에 뛰어들었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었어요.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사이에 3% 올 것 같아서 막 미칠 것 같은 눈앞에 막 핏빛이 돌면서 뛰어든 그런 분들인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훨씬 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 눈앞에 완전히 현기증이 생겨서 막 인버스다 뭐 레버리지다 막 미친 듯이 뛰어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3시간 후에 돈 벌려고 지금 놓치면 3시간 후에 돈 잃을까봐 흥분해 계신 분들은 아마 어찌됐건 돈 벌기 힘드실 것 같고요. 그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훨씬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기저에는 굉장히 좋은 양질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양질의 투자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증권사 지점 같은 데 찾아가서 혹은 강연장을 찾아가서 하면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면서 사실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약간 무속인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새는 정말 치열하게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그 공부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좋은 책도 많고 좋은 유튜브도 많고 좋은 팟캐스트도 많고 그래서 요새 투자하는 어쨌든 젊은이들이 훨씬 침착하고 훨씬 공부도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여기 챕터 3에 3년 후에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미래의 나를 좀 잘 살 수 있게 자원을 좀 보내주는 느낌? 그런 거죠. 좀 뭔가 이렇게 나는 지금 월급 받아서 그냥 통장되면 그냥 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러고 그냥 로그아웃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끝인데 내가 보낼 게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그게 되게 우픈 얘기죠. 그렇죠. 네. 사람이 다 그래요. 다 절박하면 사람의 이제 생각 지평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앞으로 10분밖에 생각 못하게 돼요. 솔직히 인간인 이상. 아니면 집안에 갑자기 빨간 탁자 다 붙으면 내일 일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여유가 없는 거죠. 반면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억울하겠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10년 후 내 돈을 어떻게 풀어나있을까? 그런 분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뭐 내일 생각 안 하니?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영화 아저씨에 너희는 뭐 오늘만 살아. 나는 오늘만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박하면 짧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막 그 강도나 막 살인을 저지르는데 내일 감옥 들어갈 고민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내일이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 오늘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일들이 발생하고 하는 건데 책임감이 생기거나 자원이 생길수록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자원도 생각할 수 있고 롱텀 플래닝을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팩트다. 무조건 길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린 게 아니라 팩트다. 길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전 투자를 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미래의 나까지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요가를 하건 명상을 하건 어떤 방법이든 써서 미래의 나와 친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묶여버리던 고점에 물리던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서 대표님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가요? 저는 뭐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거 생각이 좀 넓어질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여유가 없으면은 하루하루 생각해야 되고 되게 내가 이거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건 줄 알면서도 해야 되잖아요. 비싼 이자를 써야 되기도 하고 되게 내 삶의 귀인인데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못난 소리 해야 되고 화나서 소리 질러야 되고 밥 한 끼 못 사주고 막 내 스스로 되게 속이 좁아지잖아요. 그 여유가 없을 때. 부자가 되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싸가지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자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 좋은 사람 계속 만날 수 있고 그런 무형의 것들이 정말 돈의 값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내가 조금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말 170만 원 월급 초급 받고요. 그리고 진짜 한 5일 되면 월급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지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 카드 그 인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되게 개념도 없고 현금 네.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가끔 그렇게 개념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 삶도 좀 생각도 네. 많이 바뀌고 좀 여유도 있어지고 그런 그 변곡점이 네. 있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래서 읽으면서 맞아.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구나. 약간 그래도 확장이 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진짜 롱텀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바라보는 데까지 온 거는 책을 읽고 이렇게 저자분들 만나서 진짜 근데 계속 재테크 책을 했는데 언제까지나 나는 초보인데요. 어떻게 하죠 작가님? 이렇게 물어보기 너무 싫은 느낌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영록 대표님께 좀 나도 조금 뭔가 하는 거 좀 얘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에 참여하고 싶고 경제에 같이 좀 굴러가는데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제 진짜로 계좌도 이제 열고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근데 별 벽이 아닌데 되게 벽이 커요. 맞아요. 이게 큰 게 아닌데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요새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투자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 혹은 세상에 경제학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 근데 제일 재미없고 제일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든 게임 하는 거 재밌잖아요. 모든 게임이 근본적으로 경제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의 효용성, 저 자원의 효용성을 생각해서 비교하다가 한쪽에 돈을 이렇게 넣는 게 게임이잖아요. 모든 게임이 그래요, 사실은. 뭐 육성 게임이 됐건, 뭐 RPG가 됐건, 아니면 모든 게 어떤 좋은 아이템을 사가지고 이 좋은 아이템의 효용 같은 걸 생각하고 머릿속에 막 이게 좋냐 저게 좋냐를 비교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경제학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경제학을 사랑하는 존재다. 다만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을 뿐. 예전에 원신이 뛰어가다가 토끼를 잡을까 아니면 과일을 딸까? 이게 경제학이잖아요.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시간을 투입하는 쪽이. 그리고 게임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거나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건물에 투자를 해요. 네. 미리 투자를 해두면 이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더 막강한 어떤 유닛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승기를 차지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미래의 날 생각하는 거죠. 이제 10분 후에 내가 유리해지는 판이겠구나. 그게 투자의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막 엮여 있고 수리적으로 막 어느 쪽이 유리하냐 혹시 불리하냐를 계속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있는 영역이어서 저는 게임 회사들이 투자 쪽으로 뛰어들면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려운 세계관을 되게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게 게임이잖아요. 네. 게임 세계관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합니까? 그죠? 맞아요. 사실 금융보다 더 복잡한 세계관을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데 금융이 유난히 재미없고 마치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게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일반인들도
투자를 조금씩 알아가면 되게 재밌을 건데 김 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조금 모아보면 이게 약간 게임머니 같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 건물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산되네? 재밌다. 다른 건물도 지어보고 싶다. 뭐 타워 디펜스 막 이런 게임을 하면 좀 더 미사일이 나가는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인 이상. 첫 단계, 첫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게 굴러가는 모습을 경험해보면 누구에게나 재밌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뭐가 재밌어 하고 끝나는 거지만 네. 해보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 돈 1,500억을 짊어지고 운영을 하려면 그게 재밌지만은 않지 않나요? 책임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네. 손실 나면 손실 난 대로 되게 화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되게 상세히 밝혀놔도 전혀 안 읽으시고 난 천 대표만 믿고 들어갈래. 전 재산을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감사하면서도 손실이 조금만 나도 굉장히 멘붕이 오세요. 그래서 막 구구절절한 사연을 남편의 퇴직금을 전부 다 놓고 돈까지 빌려서 넣었는데 마이너스 10%가 나서 완전히 매일 밤을 울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연 같은 경우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일 고마운 감정적으로 제일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힘들긴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투자 운용 로직을 막 이론을 얘기해드릴 게 아니라 이제 위로를 해드려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떤 분들은 되게 고마워하시고 마이너스 10%밖에 안 났다? 아니면 요즘 같은 장애. 혹은 이제 플러스 막 8% 9% 나 있는 전략들도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신 분들은 야 이런 옵션을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되게 공존해 있고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저희는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돈을 진짜 버는 법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떤 약간 복잡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부분 또 세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한다. 아까 약정이라든지 또 그 내가 투자한 펀드에 그런 어떤 식으로 운행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제가 쉽다라고도 했다가 사실 투자를 하려면 다 그러시겠지만 남들이 잘 안 보는 왜 안 보냐? 귀찮아서 어려워서 안 보는 것들 안에 되게 중요한 진실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뭐 계약서라거나 아니면 직접 발품을 팔아 본다거나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거나 디테일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과정도 좀 재미를 붙이면 되게 재미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남들이 모른다, 나만 한다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즐거울 수 있잖아요. 계약서라거나 뭐 세금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 공부를 하면 내 수익률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네. 요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 되게 많으신데 그쵸. 젊은 분들이 혹은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붐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굉장히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해준 거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지식을 자꾸 설명해 주니까 그게 재밌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남들이 모르는 영역으로 자꾸 공부하려고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 취미를 많이 붙일수록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안 되면 팟캐스트라도 삼성전자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2부에서 그리고 저희가 천영록 대표님 같은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좀 실질적인 투자 얘기를 또 안 하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부에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1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를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